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천안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됐습니다. 먼저 천안 불당동에 사는 40대 주민 2명이 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 348번과 천안 349번인 이들은 신한생명 콜센터 확진자 중 1명이 다녀간 식당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천안 348번의 자녀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콜센터 직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목천읍 50대 주민도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천안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10일 오전 기준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진시가 송산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련해 진행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당진시는 송산 산폐장 건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과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해당 사업주는 산폐장 부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각하했기 때문에 산폐장 공사는 중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산 산폐장은 매립고 지하 35m, 지상 18m 규모로 1단계 매립장은 12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합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충남 지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시 옹진군 울도 인근에서 새우 조업을 하던 충남 선적 어선 3척과 전남 선적 어선 4척 등 모두 7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상 인천 앞바다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연안어업 허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어선 7척에 대해 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0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의 농림축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빚어진 파행 사태가 행정부지사의 사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김영찬 행정부지사는 9일 오전 농수산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김영권 위원장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김득응 의원은 지난 6일 농림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모 결과 부여군으로 결정된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잘못된 예측 등을 이유로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단지로 변경될 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추 국장은 변경하려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급기야 김영권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 역시 이런 이유로 열리지 않았는데요. 추 국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 간부들은 회의실에서 대기했지만 의원들의 간담회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부지사가 농수산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상황은 수습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35분경 회의가 속개됐는데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보면 5항에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실에 준해 말씀하셔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국장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덜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소통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서산시가 서산형 주민자치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산시 오은정 주민자치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주민자치팀장 오은정입니다. 네,
이 서산시가 서산형 주민자치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저희 서산시가 민선 7기 3대 혁신 중 첫 번째 과제인 자치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서산형 주민자치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자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저희 서산시는 15개 읍면동 중에서 대산읍과 부성면 2개소만 주민자치의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13개 주민자치위원회를 일괄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것이 바로 서산형 주민자치의 기본 배경입니다. 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서산형 주민자치를 추진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단위 자문기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 지역의 일에 주민이 참여하고 의결하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돕게 됩니다. 서산형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먼저 조례나 규칙과 같은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이 부분도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서산형 주민자치 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기본계획에는 자치 거버넌스 구축, 시민준비단 운영, 조례규칙 개정, 그리고 자치사업 선순환을 통해서 주민자치 사업비를 좀 다르게 지원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또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자치 사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자치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는 서산형 주민자치 구현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연결을 좀 구축을 하고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동안 중앙주도로 실시된 주민자치는 지역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또 관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크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의 해결들도 염두에 두면서 조금씩 주민의식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산형 주민자치, 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듯한데요.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또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도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계획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주요 전략으로 포함했습니다. 자치회 전환이라는 외부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하는지 학습하고 이해하는 내부적 변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6회 정도 일괄로 진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치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강좌와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시간을 빌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오은정 주민자치 팀장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10월 충남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33%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9% 뛰면서 오름세가 계속됐는데요. 주택 전세 가격의 상승폭은 매매 가격 오름폭을 앞질렀습니다. 10월 충남의 주택 전세 가격은 전달보다 0.42% 오른 가운데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월 한 달에만 0.72%가 오르며 고공행진을 지속했습니다. 충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이용료는 대도시보다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남 지역 일부 전기요금이 서울보다 더 비싼 판매 단가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2019년 지역 종별 판매 단가 현황 자료를 보면 충남 가로등과 일반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 판매 단가가 서울과 최대 4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 판매 단가가 전기 생산 지역인 충남보다 소비지인 대도시가 더 낮아 이른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와 위험은 지방에 떠넘기고 혜택은 대도시가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안 병천천의 야생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H5N8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병천천은 앞서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분류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인 곳입니다.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에서는 사람과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예산군을 대표하는 극단 예촌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극단 예촌은 윤봉길 의사의 삶을 다룬 서사 형식의 연극으로 실험적이고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1996년 창단한 극단 예촌은 예술교육과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군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동문 일동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개소했습니다. 신안 미지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사무실은 60제곱미터 규모로 각종 책상과 의자, 사무용구가 비치돼 있습니다. 김영래 동문일동 노인회장은 수건이었던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개소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활기찬 노인회 분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성군 홍동면 주민자치회가 소형 농기계 수리 사업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 수리기사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33개 마을을 돌며 고장난 농기계 등을 손보고 부품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홍동면 내 농기계 수리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 송악청소년 문화의 집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신규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카페테리아는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동아리원은 먼저 4주 동안의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뒤 직접 카페테리아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요일에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2도, 한낮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이란 예보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대체로 4도 이하의 오전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특히 청양 지역은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면역력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도움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주는 비 소식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모두 맑겠고요. 물결은 0.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일부 내륙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시설물을 점검해 주시는 것도 안전한 겨울 나기에 도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상향 유지 중입니다. 방심은 잠깐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